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아치기 6번째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되는 문제들은 내공의 전진력을 이용해서 득점을 한 이후에 목적구 2개를 모두 모을 수 있는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내공이 앞으로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단당점이 필요하다라는 이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내공의 전진 속도에 따라서 당점이 중단이나 하단으로 결정되어도 전진력은 가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 이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목적구의 왼쪽을 아주 얇게 맞추면서 직접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두께를 두껍게 결정해서 일목적구가 원쿠션으로 이목적구 위치에 내려오도록 시도를 하신다면 조금 더 다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두께를 5분의 4 정도로 아주 두껍게 결정했을 때 내공의 당점을 최상으로 결정을 하신다면 내공의 전진력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목적구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목적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목적구가 옮겨지기 때문에 공 2개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두께 5분의 4로 결정을 하시고 회전을 4시 정도로 낮춰서 아주 천천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또한 조금 전에 풀어보신 1번 문제의 배치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좀 전에는 단쿠션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일목적구가 장쿠션을 따라서 이동한 이후에 이목적구 위치에서 빨간 공 2개가 모두 모이는 문제입니다. 내공의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당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일목적구의 이동 거리도 조금은 많아졌고 내공의 이동 거리도 약간 조금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점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께를 5분의 4 정도로 결정하셨을 때 당점을 3시 정도로 결정하시고 부드럽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일목적구의 왼쪽을 얇게 맞추면서 직접 또는 원쿠션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도를 하실 텐데요. 그 방법 말고 일목적구와 이목적구를 코너에 모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스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의 두께, 지금 이 배치에서는 5분의 3 정도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두껍게 결정했을 때 일목적구는 장으로 진행한 이후에 코너에 도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두께를 5분의 3 정도 결정하시고 회전을 3시 정도로만 선택을 하신 이후에 조금은 충격을 주는 듯한 일목적구를 많이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조금은 탄력 있게 시도를 해보시면 득점 이후에 코너에 목적구 2개를 모두 모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도
일목적구의 두께를 얇게 결정해서 직접 시도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요. 두께를 조금만 바꿔서 시도를 하시면 코너의 일목적구와 이목적구를 모두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께를 80%에서 90% 정도 아주 두껍게 결정을 하시고 내공의 전진력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시도하셨을 때는 일목적구가 당구대를 크게 한 바퀴 돈 이후에 코너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껍게 결정을 하고 내공이 전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점을 최상단으로 결정을 하시게 되면 내공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목적구를 많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당점을 9시 정도로만 낮춰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두께를 얇게 선택해서 직접 시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많은 분들이 두껍게 밀면서 시도하는 문제입니다. 형태상으로는 직접 얇게 시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목적구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두께가 굉장히 얇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1mm 정도 맞히시는 그런 느낌으로 두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두께보다는 두껍게 맞히는 게 훨씬 더 두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밀어서 시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득점만을 생각해서 평범하게 이목적구까지만 내공이 도착하도록 시도를 하시면 오히려 목적구 두 개가 극과 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기왕 시도하시는 거 조금 더 빠르고 세게 시도를 하시면 일목적구를 단, 장, 단으로 진행한 이후에 코너 쪽에 도착을 시킬 수 있는데요. 자, 이때 당점이 너무 높으면 내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목적구를 많이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당점을 10시 정도로만 낮춰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는 고급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만 이동을 시켜서 이목적구 쪽으로 도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목적구, 이목적구를 모두 이동을 시키면서 공을 모으는 방법인데요. 일목적구의 두께를 1mm 이하로 아주 얇게 결정을 하시면서 이목적구를 거의 정면을 맞추면서 이목적구도 이동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주 얇게 시도를 하셨을 때 일목적구는 이렇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요. 이목적구는 원쿠션을 맞고 난 이후에 이 지점에 도착이 되면서 공 두 개를 모두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내공이 일목적구를 마치고 이목적구를 많이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당점을 상단으로 결정하시면 일목적구, 이목적구는 이쪽에 모여 있을 때 내공이 저쪽 끝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당점을 너무 높게 결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낮게 내공이 이목적구를 마친 이후에 제자리에 서 있을 정도의 당점으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문제는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1점 득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배치에서 일목적구의 두께를 약한 키스를 이용을 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 두께를 선택을 해서 시도할 수가 있고요. 코너에 놓여있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키스를 이용해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시도를 하고 득점을 한 이후에 빨간 공 2개를 모두 코너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 양기문 선생님께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실 때는 150점들에게 이 문제를 출제를 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해법이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인데요. 두께를 정면으로 결정하시고 상단 또는 역회전 상단을 최상으로 결정을 하셔서 부드럽게 시도를 하시면 일목적구가 당구대를 크게 한 바퀴 돈 이후에 코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득점이 굉장히 예쁘게 그려지는데요. 일목적구를 밀어낸 이후에 내공이 단쿠션을 쭉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황호시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공의 전진력을 이용해서 목적구 2개를 모두 모으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평소에 얇게 시도를 하던 문제들을 두껍게 시도를 했을 때 일목적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경로를 관찰하시면서 시도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모아치기를 잘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우리는 3쿠션을 잘 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목적구, 이목적구의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고 그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면 키스를 피할 수 있고 포지션 플레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눈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충실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